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무총괄 국장을 맡고 있는 정책박사 남혜경입니다. 오늘은 법 앞에 불평등 시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후에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나 불공정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평등이나 불공정이 정상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법 앞에 평등을 무시하고 법 앞에 불평등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불평등 시대에 대해서 우리 국민노동조합의 김준영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김준영입니다. 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공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많은데 요새 가장 불공정에 핫한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법무부라는 게 외국에서는 저스티스, 정의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보면은 자신의 아들 같은 경우도 죄 없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국회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27번 이렇게 거짓말 한 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압적 태도, 네. 그다음에 헛소리,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정도껏 되라. 네. 또 어떤 야당에서는 그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법무부가 조국에 이어서 네. 추미애까지 오면서 이 우리나라 법이 네. 그 고무줄법, 네. 잣대가 다른 것, 이것의 표본이 됐어요. 그래서 저스티스란 말이 없어져가지고 네. 대통령이 연설한 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기회는 균등하고 네. 과정은 네.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사수하는 법무부를 보니까 틀렸어요. 법무부 장관도 또 공직자거든요. 그럼요. 자기가 정치행위 하면서 윤석열이한테 정치행위한다고 막 자기가 한 것도 남한테 덮어 씌우고 막 어거지를 피는 게 횡설수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이고, 그런데 그거 참 이게 이 저스티스 정의부가 공정이 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한 여자가 저렇게 앉아 있어서 수장으로 있고 그것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니 나라의 품격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 추미애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에 도대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좀 알 길이 좀 모연한데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국민한테 짜증을 유발시키죠. 피로감을 누적시키는데,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부산시장에 네. 청와대계 부정선거를 덮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떤 피눈물 나는 돈을 먹고 꿀꺽 한 이런 사람들의 이 조직적인 거악들의 부정부패 게이트 사건을 덮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고, 네. 돈 떼먹고 이런 경우도 다 덮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막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탈원전 같은 경우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440가지에 달하는 서류를 삭제하고 이런 거 다 범죄행위거든요. 이런 경우가 다 덮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검찰 같은 경우도 김봉현인가 누구 중죄를 받은 범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이라 해서 네, 또 검찰총장이 자기 부하인 것처럼 이렇게 쥐락펴락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윤석열이가 현 정권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 말대로 조사를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까 봐서 광인 전략, 미친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검찰의 칼날을 피해 가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 한 일은 그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추미애라는 분의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고 끝이 없죠. 네.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만 마치고요. 요즘에 그 민노총이 강화문 집회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보수 우파에서 강화문 집회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아주 뭐 재인 산성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정말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불평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전에 8.15 집회를 하니까 대통령도 무관용의 원칙, 네. 그 다음에 엄정하게 다스려라, 네. 구상권 행사하겠다.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뭐라 그래요? 국회 와서 살인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네, 너무합니다. 체포하겠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 명박산성은 쩌리 가라인 견고한 네. 재인산성을 네. 싸서 세계 언론인들의 조롱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정신살이 꽂혔죠. 코로나 하면요. 네. 유럽이나 미국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나라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굉장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와 전통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유교 문화권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국가 권력에 순응을 잘해가지고 100명 남짓 요 정도 가지고 저 난리를 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 민주노총 같은 데서 한 것은 그 경찰청장이 그 무관용의 원칙, 체포 뭐 이렇게 얘기하더만 뭐라 그래요. 험악한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민주노총 집회하니까 가서 좀 자제해 달라 요청하고 싹싹 우리 체면 좀 봐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비는 듯한. 그래서 이게 잣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한테는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막말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민노총을 무서워하는지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요번에도 뭐냐면 서로 싸우게 하고 네. 자기 편만 뭉치게 해서 이기겠다 네. 이런 광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제일교회 같은 데 보면 구상권 행사했어요. 서울시에서. 네. 그 구상권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버스나 전철에서 그것 때문에 버스나 사랑제일교회 쪽으로 가는 버스나 전철에 손님이 줄은 것을 구상권 행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도요. 코미디다. 왜냐? 이 대중교통을 사면은 한 칸씩 뛰어앉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네. 지침에 보면 전철을 타면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넌센스 코미디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네. 뿐만이 아니에요. 백신 문제 같은 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물어봐 주시면 네. 백신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전부 자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면은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송 총장님, 그 이인영이라는 이 통일부 장관이 뭐 백신이 좀 부족해도 뭐 국가 나누자라는 이런 막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화이자라든가 네. 모나든가 이런 데서 하는 백신의 주문도 안 한 상태예요. 네. 근데 나올 걸 가정해서 네. 나누겠다고 얘기하니까 네. 그렇게 자기 국민한테는 이렇게 어목하고 네.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인심 쓰고 근데 북한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필요 없대요.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코미디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네. 독감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100명이 넘었거든요. 네. 작년, 그작년, 지난 3년 동안 매년 5명 미만이 죽었어요. 요번에 100명이 넘게 죽었어요. 네. 그래서 올 10월 22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뭘로 나왔냐? 두 가지. 시간적 밀접성. 독감 주사를 맞은 지 일주일 내에, 이렇게 시간적 밀접성, 일주일 내에 어떤 장애라든가 사망을 하면은 그것은 백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입증 책임을 네. 별 문제가 없었는데 독감 주사를 맞은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정부에서 책임져라. 네. 이런 판결이 네. 10월 22일 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100명 이상 죽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그럼요, 억울하죠.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 네. 질병청인가 어딘가는 네.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은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으므로 네. 왜냐면 아직 과학이 그만큼 발전 안 했으니까 네. 시간적 밀접성, 네. 일주일 내에 장애가 오거나 네.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또는
특별한 이상이었는데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이 생겼다면 국가 책임이다. 이런 판결이 10월 20일 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할 보상을 청구할 네, 필요가 네. 있고 소송을 그다음에 통해서, 네. 감염병 예방법 71조에도 네.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근데도 그런 것은 전부 얘기를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웃긴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감추는 것은 야당이라든가 언론들의 어떤 역할들이 대단히 미미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요.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코로나 이 방역을 갖다가 핑계로 언급을 하면서 지시를 하면서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광화문 우리가 보수파가 집회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민노총에 관련돼서도 어떤 그 대통령이 뭐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거 불평등 아닌가요, 삼성?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번에 네. 해양수산부 공무원 같은 경우도 네. 북한에서 사살당했는데 뭐라 그래요? 북한에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사람이 먼저다 얘기할 네.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다른 죽음에 대해서는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고 어떤 옛날 할머니가 막 자기 아들이 주고 원통에서 네.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이 그 뉴스에서 눈빛에서 네. 레이저 광선을 쏴서 그 째려본 네. 사진이 그 봉지혁이 뒤에 있었던 예. 그 여사라는 분은 더 심각한 아주 레이저. 그 다음에 이제 이 5.18이라든가 기타 다른데 네. 이런 데는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해요. 북한이라든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대통령이 그렇게 선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상해. 그래서 청와대에 걸려있는 비서실마다 걸려있는 게 뭐냐면 액자가 네. 춘풍추상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이라든가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네.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의 서리밭처럼 엄격하게 이런 뜻인데 해야 되죠. 이게 자기들한테는 봄바람이고 너한테는 서리빨이고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 봄바람이고 우리 자국민한테는 코로나로 이렇게 힘드는데 구상권 행사한다 뭐 마스크 안 쓰면 뭐 과태료 매기겠다. 아니 과태료 매기면은 마스크를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 돈이 없어 실업자라. 네. 그러면 돈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마스크 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아니 네. 내가 네, IMF 맞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말아서 못 가는데 그러면 무료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청와대 비서실에 쓰이는 건 춘풍추상처럼 해야지 거꾸로 자기 편한테는 부드럽고 이 국민한테는 추상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전에도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또 그래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여기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북한에서 그 귀순한 사람을 범죄자다 그러니까 2명 갖다 북송했잖아요. 네, 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네, 네. 내 생각에는 뭐 대통령이 뭐 사람이 먼저라는 뭐 이런 게 안 맞아요. 그래서 방역을 핑계로 그 지시한 어떤 대통령의 어떤 불평등한 행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강준만 교수라는 사람이 그 진보파거든요. 네.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얘기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청와대 비서실에 걸려있는 춘풍추상 이것을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은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좀 본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모든 거를 아주 관대하게 배려해주고 포용해주는 자세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반감이고 적개심. 적개심.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0% 정도의 지지율이면 네. 대통령이 되거든요. 네. 강구하니까 이것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 이념적인 어떤 뭐 논리보다는 네. 국가의 미래라든가 국민의 행복
이것을 우선순위해서 네.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내리막을 할 날이 이제 지금 거의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레임덕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최근에 이런 특징적인 정책들을 막 뒤집는 이런 그 불공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것들이 가장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한 말 있죠. 자기네들 잘못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후보 내지 않겠다. 네. 그래서 당원에 박았어요. 네. 그래놓고 이번에 후보 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해서 표를 받아놓고 네. 이것을 자기들이 적폐를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만 해도 그래요. 자기들이 위성정당은 의원 의석의 도둑질 아니냐 이렇게 이해찬도 얘기해놓고 그렇죠. 자기들이 막 더 여러 개 맹글어요. 정당을 많이 만들어. 그 다음에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한 말 중에 뭐래요? 부동산은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 얘기했는데 지금 뭐 호텔을 갖고 뭐 전세 준다니까 오늘 뭐 또 김현미 장관이라는 사람이 또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싶어요. 이게 너무 올챙이 시절 과거에 야당 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네.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장관까지 그래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김해 공항을 하기로 해놓고 4년 전에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아주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요. 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그 김해 공항을 더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서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지금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그 소속 전문들까지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했다라고 해서 정말 다들 그 5개 그 지역 단체장들까지 협의를 한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무슨 국무총리실에서 무슨 검증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냥 뚝딱 또 그 김해 신공항 백지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불평등한 게 아닌가. 좀 레임덕에 걸릴 정권에서 이거를 심사숙고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진 그 안을 가지고 지금 뒤집었단 말이죠. 그러고는 뭐 가덕도를 갖다가 지금 막 띄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평등을 넘어서서 네. 이 매표 행위입니다. 옛날에 이승만 때는 고무신 막걸리 줬다는데 지금은 네. 10조를 풀어가지고 네. 자기들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네. 후보가 물러났는데 그것을 덮니라고 돈으로 유혹해서 국민들을 네. 이렇게 좀 훈련시키는 거 부끄러운지를 알아야죠.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어떤 외국 업체까지를 동원해서 10년간 논란이 있던 것을 김해공항이라고 다 얘기하고 네.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것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네. 그 시청자 분들께서 좀 화면을 보시면은 단독 기사로 해가지고서는 김해 이 검증위에서 4명이나 되는 분들이 우린 들러리였다. 정부에 이용당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거를 공정하게 한다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 그러니까 특히 뭐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소속 전문들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그 질문 그 영역 사항들이 있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안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공개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네. 가덕도가 가장 꼴찌였다 이것은 나와 있는데 네. 요번에 총시 산하의 검증위원회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밝히지도 않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얼렁뚱땅해서 그냥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결정한 거예요. 네. 갑자기. 네. 이것은 전부 뭐냐면 부산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정부의 매표 행위, 지금 국민을 그렇게밖에 돈으로 볼 수 사는 있는 것. 상황이 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네. 님비 현상, 지역 이기주의를 네. 그 부추겨서 네. 이기고 보자는 네. 정말로 정치적으로 후진. 그래서 국민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찍는다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쪽팔리겠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맨날 그 뭐지 태풍 불면 비행기 뜨겠어요? 거기가 이게 이 태풍이 맨날 오는 자리고. 그러니까 안전성에서 굉장히 좀 돈도 더 들어. 네,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공항 같은 데 가면 전철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교통수단하고 그런 연계돼야 접근성이 되는데 있어야 거기는 네. 뚝 떨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을 오히려 네. 이 중우정치 네.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천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앞으로 그것만 뭐든지 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판례는 정말로 정치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반드시 네. 심판받아야 돼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다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탈원전 정책까지 네.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가덕도 같은 경우에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 한 4조 정도? 그리고 직접 공사를 하면 정말 그 범위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첫째 비용도 그렇죠? 네. 한 10조 들어요. 네. 두 번째는 안정성에도 문제가 안개도 있죠. 많이 끼고 네. 그 태풍 불고 맨날 이래가지고 네. 그 힘들고 접근성도 뭐냐면은 우리 김포공항이라든가 뭐 또 어디죠? 우리 그 영종도 공항이면은 그 다리 놓고 전철 네. 놓고 다 하잖아요. 네. 이걸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산 같은데 구포역 같은 데가 거기까지만 전철이 가는데 이걸 섬까지 또 이걸 다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접근성도 떨어져요. 그렇죠. 기존에 김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열차로도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뭐 전철이나 이런 그럼 것들이 비행기 타고 내려서 네. 다 걸어서 그걸로 네.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야 네.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부산 끝자락에다 해놓으니까 이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국민들을 천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지역 이기주의를 막 부추겨 가지고 요번에 부산의 염원이 이것을 우리가 했으니 네. 우리한테 표를 달라. 뭐 이런 그렇죠. 게 검은 속도식 다 이 심각한 네. 거는 이건 정치적 후진성을 네, 맞습니다. 뭐냐면 공론화시키는 것, 네. 공식화시키는 네. 것,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치를 후퇴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국민을 굉장히 편가르게 한다라고 국민을 보시고. 천박하게 만드는 네. 겁니다. 지금 이거 댓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노일건님께서 작은 불씨가 큰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복음 선교 학교님은 국민노조 응원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납니다. 또 보려나라는 분은 우리 김준영 사무총장님 팬이신 것 같으세요. 김준영 사무총장님 화이팅 하셨고 자유대한민국 국민노조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항상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네. 정책 불평등을 네.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 사무총장님. 대표적인 게 구성을 통해서요. 뭐 오만이라든가 독선, 네. 위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게 네.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춘풍추상이라는 액자예요. 액자, 편액. 네. 이렇게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네, 부드럽게 하고 말씀하신, 자기는 네. 전부 이렇게 말로는 자기들이 좋은 얘기를 다 하고 실제로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전 정권한테도 적폐청산위원회를 붙잡아다 만들어서 잘못됐다 그러놓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도덕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이게 좀 황당해요. 이게 너무 이게 우리나라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정치 지도자를 가진 것이 우리가 좀 국민으로서 부끄럽죠. 가덕도만 해도 그래요. 네. 10년간 저랬으면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 동네도 그러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민주화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는데 주변에 어떤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인 이런 시설 같은 거 들어오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막 데모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네. 좀 부끄럽잖아요. 네. 이걸 뒤집으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맨날
뭐 공항을 지어준다, 뭘 한다, 그러면은 글로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선거 때만 우리 되면 국민이 감사합니다. 맨날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이제는 국민이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을 때만이 좋은 정치 지도자를 가질 수 있다. 네. 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국회의원을 욕을 하고 대통령을 뭐 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인들이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부산 같은데 해당 지자체 당 그것도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성추문으로 성추행해가지고 네. 물러났어요. 네. 그러면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뭘 뭐 공항을 지어준다, 뭐 다른 데도 네. 뭘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된다면은 네. 앞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 선악을 구분하고 진실을 추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세상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네, 제가 추론해 볼 때는 아무래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정당에서 그런 성추문에 관련돼서 다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그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당선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도 좀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또 이 가덕도라는 이 카드를 또 꺼내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이 그랬죠. 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네. 그 자기 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이걸 안 네. 내겠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당원에 박았어요. 네. 근데 이걸 뒤집어요. 네. 이게 그러려면 좋은 얘기를 뭐하러 해요? 이게 정말로 그런 것이 계속 용인되고 계속 또다시 재발된다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런 사회생활 할 때 네. 반드시 그럴 필요 있나? 막 살면 되지 않나요? 막 살아야죠.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참 부끄럽고 정말로 시장 잡배들도 안 그럴 텐데 쪽팔리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 네. 그렇게 주장해서 전 정부를 평가해서 이 정권을 잡았으면은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그보다 나아야죠. 근데 그보다 낫지 않고 그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 이유가 쟤네들도 똑같이 해서 적폐청산해서 감옥에 넣어라. 이러한 국민의 그렇죠. 여망인 거예요. 네, 그런 기대 심리가 예, 있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네. 야당의 윤석열은 총장이 야당의 후보가 네. 아닌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현 정부에 네. 뭐 울산의 어떤 청와대 선거 개입, 라임 옵티머스, 그다음에 정책을 하루 앞에 이렇게 뒤집고 탈원전하면서 이렇게 전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 네. 유재수 뭐 저런 거, 윤미향이 저런 거 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국민한테 알려서 적폐청산을 이유로 정권 잡은 자들의 민낯을 윤석열이가 보여줬으면 한다. 이러한 국민의 소망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요 윤석열 총장을 아니 야당에서 임명을 했나라고 할 정도로 아니 본인들이 임명을 해놓고 왜 저렇게 추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2명을 잘한 거예요. 네. 문재인이가 뭐냐면 윤석열이한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거 하나 하고 감사원장 네. 최재형 네. 감사원장 임명하면서 네. 감사 잘해라.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을 그 믿고 두 분은 했다가는 제대로 임명을 했죠. 아니 삼족이 조사받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정준홍 검사처럼 자기 상관한테 그냥 업어치기 하면은 승진하고 안 그러면 저 지방으로 좌천당하는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공정해지고 네. 불공정이 없어지고 평등해집니다. 현 정부가 이것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정권을 잡았으면은 다시는 자기들이 내뱉은 말대로 그걸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부끄러움 없이 거기다 새치어로 뱀의 혀를 가지고 그것을 이유를 달아서 얘기해요. 위성정당 만드는 거라든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렇게 후보 안 낸다 또 낸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가 참 안 맞으면은 참 앞으로 무슨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제대로 이거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도 맨날 저렇게 오락가락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언행이 일치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저렇고 지금 국민들은 사실 먹고 살기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정말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새끼 밥 먹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정말 이거는요 그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가보면은요 21세기에도 이렇게 힘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 할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법치마저도 이렇게 무너지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 정권만큼 내로남불인 정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요. 가장 많은 말들을 남기고 있는 게 내로남불입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사무총장님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은 신조어인데 네. 고사성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네. 로맨스고 네. 남이 하면은 네. 불륜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은 얼굴이고 남이 하면 틀린 거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것도 만약에 네. 자기들이 이렇게 후보로 안 낸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바꿔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잘못한 거 불공정한 거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네. 하나 네. 정부가 네. 마스크를 안 쓴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려면은 네. 뭘 해야 되겠어요?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 전 줘라. 국민한테 네. 이것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네. 사소한 것부터 좀 잘할 필요가 있어. 아니 돈 없고 직업 없고 엄마한테 애들이 용돈 탔을 수 없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은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줘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책은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없어서 마스크를 못 샀으면은 과태료를 내야 되나요? 이 마스크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과태료를 라는 이런 단어조차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인가?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네. 옛날에 네. 5공화국이라든가 옛날에 네. 그 여성들이 네. 스커트를 입고 다니면은 네. 무릎에서부터 몇 센치 이렇게 재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머리 길면 그런 장발 사진도 단속 했잖아요. 많이 있어요. 네. 이발비도 안 주면서 네. 그다음에 자기 스커트 길은 내가 원단이 모자라서 좀 짧아졌는데 아니 마스크도 똑같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불평등, 불공정 이런 거 없으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말로 마스크 같은 것도 공짜로 줘라. 다 비치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은 비서실마다 걸려있는 춘풍추상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멋으로 걸어놓고 국민한테 쇼하기 위해서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들한테는 엄격하고 국민에게는 부드럽게. 근데 거꾸로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은 구상권 행사하고 막 엄격하게 하고 민주노총에서 집회하면 암시랑 안 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춘풍추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과 이게 안 맞아요. 틀려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 달라. 청와대에 계신 분들 우리 김준용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슴 깊이 깊이 새기면서 국민들을 좀 보다도
평등하게 본인들이 맨날 평등 공정 부르짖었으니까 그거를 좀 실천을 이제는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청와대 춘풍추상 자기들이 걸어놓고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지켜라. 네. 그걸 지킬 자신이 없으면은 네. 그 액자를 내려라. 그리고 내린 자리에 네. 뭐 추풍춘상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를 걸어놓던가 뭐 어떻게 해야죠? 이 액자를 내려라. 네. 춘풍추상.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요. 법 앞에 불평등 시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준영 사무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 뜨면 또 일어나면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 피로감이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내가 의도치 않아도 자꾸만 뉴스에서 나오니까 괴로우시죠.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 노조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정치권한테 계속 쓴소리를 해주셔야지만 그래도 네. 조금씩이라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 오늘은 김준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저는 국민노동조합의 사무총괄국장을 맡고 있는 정치학 박사 남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날이 있을게요. 저 국무총리도 국민한테 호텔방 한 개씩 준다니까 기다려 보지요 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